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 지금 후보죠. 근데 지난주에 인사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도 주요 내용들 몇 가지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적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됐던 지적이 뭐였냐면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줬다. 형량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 심지어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혹은 보호감찰소에서 제시한 것보다도 더 낮은 형량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었죠. 왜 이렇게 유독 아동 성범죄자인데 아동 성범죄자들한테 이렇게 유독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한테 이 잭슨 후보자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을 해줄 때 한 가지 사건을 빠뜨린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빠뜨렸던 사건이 뭐냐면 케인이라는 사건입니다. US vs. 케인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케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초중고등학교로 보이는 아이들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묘사한 6,500여 개의 파일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잡힌 겁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84개월의 형량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그런데 잭슨은 6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84개월 달라고 했는데 60개월만 준 겁니다. 2년 깎아준 거죠. 야, 참 인심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요. 보호관찰소에서 제시한 형량보다 낮게 형량을 주었다라는 점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 할 때 나왔던 10건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10가지 사건들에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검찰 측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판례상 다른 판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인 관례보다 너무 낮게 형량을 주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피해 나갔었냐 하면은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 지금 내가 맡았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런 양형을 제시를 했었다. 양형안들을 제시를 해 주었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서 형량을 좀 낮추어 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사삭 피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한테 제시하지 않고 누락시켰던 그 사건 케이스가 하필이면 이 보호관찰소가 제시했던 형량보다 더 낮은 형량을 준 이런 케이스였다. 결국에는 지금 짜고 치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어떻게 해서든 이 잭슨 후보를 대법관을 만들려고 잭슨이 대답하기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일부러 감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공화당 법사위원회에서 공화당 측의 보좌관을 하고 있는 이 보좌관이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형량을 설명하는 유일한 공개 자료인 녹취록은 보호관찰소가 잭슨 판사가 부과한 최소 형량보다 더 큰 형량을 권고했음을 입증한다. 그것들은 또한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드러낸 것이다. 잭슨 판사가 그녀의 형량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언급한 보호관찰소가 이번 사건에서는 더 긴 형량을 원했다는 것은 양형 기록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더구나 잭슨 판사는 검사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짧은 형량을 내린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신의 형량을 정당화했다. 쿠퍼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쿠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잭슨이 판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결한 게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판결한 사건에서도 엄청나게 형량을 적게 준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이렇게 빗대가면서 내가 조금 적게 줬다고 문제될 거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피해 갔었습니다. 지난주 청문회에서 잭슨이 아동 포르노 범죄자에게 검찰 권고보다 훨씬 낮게 조직적으로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과 백악관은 잭슨이 연방판사 아동 포르노 범죄자 선고를 위한 주류에 속한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량을 적게 주는 판사들이 많다. 그렇게 형량을 적게 주는 판사들이 오히려 주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원들은 또한 잭슨의 형량이 통상 보호관찰소 권고와 일치하며 공화당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백악관에서 몰래 감추어 두었던 그 사건 케이스가 보니까 보호관찰소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낮은 형량을 잭슨이 주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잭슨은 어떻게 해서든 그냥 감옥에다가 사람들 안 집어넣는 쪽, 그리고 이 성범죄라는 것,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그냥 이렇게 좀 봐줘도 되는 식의 이렇게까지 과한 형량을 주지 않아도 된다. 중범죄로 생각을 지금 안 하는 거죠. 지금 법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좀 잘못돼. 혹시 당신은 아동 성범죄자와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인연이 있길래 그렇게 아동 성범죄자들한테 관대한 것이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사실 위험한 인물. 조시 할리 연방 상원의원은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동 포르노 사건에 대한 그녀의 기록을 처음 부각시켰을 때 백악관은 언론에서 그들의 친구들과 법사위원회의 민주당원들에게 정보를 유출했다. 잭슨 판사가 범죄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대중에게 숨겼다. 백악관은 여전히 잭슨 판사의 기록에 대해 투명하기를 거부한다. 대법관은 한번 임명이 돼서 인준받으면 죽을 때까지 대법관입니다. 평생 본인이 은퇴하겠다고 하지만 않으면, 혹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의회에서 당신 탄핵하겠다라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는 한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탄핵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탄핵 절차를 밟는다라는 그 일정 자체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법관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격이 없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인물이 평생 미국의 최고위 법관으로 평생 일하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으로 인준받을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50대 50 딱 되면, 그러면은 땅 카멀라 해리스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민주당 편 하고선 표하나 주면 게임 끝이니,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그냥 진행의 묘인 것이죠.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단순 과반수가 상당히 많은 소수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매우 부조리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다수결의 원칙이 황금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이 소외당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이 있다.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했다 칩시다. 51명이 찬성해서 무조건 진행을 시켰다. 소외된 49명이 작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동조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민주주의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왜? 극좌들이 설치고 극우들이 설치고 이런 극으로 양쪽으로 다 간 사람들이 서로 설치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대법관 얘기하다가 좀 엉뚱한 데로 온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클라레스 토마스 대법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민주당이 결국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는 부분, 저희가 좀 깊이 인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연방의회 상원은 50대 50인데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그들은 자기네들이 다수당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네가 원하는 쪽으로만 일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반절나서 50대 50인 상황이라면 이들은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건 참 안타깝다.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상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